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미입니다. 오늘 저자 인터뷰 시간에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간된 책 예술의 쓸모의 강은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술의 쓸모를 낸 강은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20년 동안 예술책을 끼고 살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우고 즐겼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거의 한 10년 넘게 블로그도 하고 강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으로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작가님 이력을 보고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전산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예술 경영을 전공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책 그 제목 자체가 지금 쓸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살면서 자기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솔직히 이제 전산을 전공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 쓸모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전산학과 자체가 거의 취업은 거의 보장되는 그런 과였기 때문에 그쵸. 네.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해서 네. 전산학 쪽으로 나가서 IT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 이게 제 목표였던 거죠. 아, 그랬으나 네. 이제 가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저랑 좀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네. 사실 그 공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클래식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클래식 그래서, 음악이요? 네. 그래서 네. 그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은 재미가 없고 이제 도서관 가서 음악사 책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음악사 책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이쪽에서 뭔가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 경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네,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상한 취미 생활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게 막 실생활에 쓸모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편견도 있고요. 작가님께서는 어떤 지점에서 예술이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취미라고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예술만큼이나 야구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되게 극과 극이시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 그러실 수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술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야구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가장 일상적인 예를 하나를 이제 들어드린다면은 뭔가 밖에서 나쁜 일이 있다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 삶이라는 게 사실 행복하길 바라지만 행복한 날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힘들고 요즘 그래요. 사람들과도 항상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다른 걸로 풀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집에 와서 그림을 본다든가 네. 저는 음악을 들으며 그 순간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뭔가 제 마음이 세팅이 돼서 또 하루를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네. 그래서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예술 그러면은 거리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뭔가 다른 취미처럼 이런 식으로 예술을 접근하다 보시면은 오히려 어떤 내 감정을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상에 우리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인용하고 싶은 거는 피카소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술은 우리의 영혼에 먼지를 씻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뭔가 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멋지네요. 네. 정말.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예술의 쓸모, 실용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책에도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쓰기는 했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린다면은, 저희가 고흐라는 사람은 네.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셔도 사실 누구나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고흐는 살아있을 때 전혀 명성을 얻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는 정말 오베르라는 시골 마을에서 정말 너무나 조용하게 죽은 화가였었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봐도 고흐의 그림을 갖고 뭔가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게 그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고흐가 사실 죽고 나서 그 고흐의 동생이었던 테오의 부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고흐의 편지라는 거는 고흐가 네덜란드어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서점에서 우리말로 된 고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고우 얘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고우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고 그가 왜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요한나라는 그 여자를 보면은 그 여자가 사실 그 당시에 그 영어 전공을 했었어요. 아.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고흐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편지였던 거죠. 나중에 그렇죠. 가서 고흐는 결국 미술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거고 고흐가 그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써내려간 그 얘기 자체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배고픈 예술가.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예술이 약간 우리와는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뭐냐면은 예술가는 정말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 거 그림만 그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게 고흐도 그러지 않을까 하지만 그 편지를 읽어보면 고흐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했지만 그게 사실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 일찍 자살이라는 거를 이제 해버렸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난 거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떤 저희가 캐릭터 마케팅이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도 고흐가 그렇게 죽고 나서 물론 다른 미술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요한나가 했던 일 자체가 보면 뭔가 하나의 어떤 대박 예술 상품을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죠. 마케팅을 했네요. 그렇죠. 요한나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서점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고흐의 편지를 모아놓은 그 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미술에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사실 그 편지책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품 마케팅, 예술 마케팅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술이 정말 실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그럼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가 누군가요? 샤르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샤르댕. 근데 샤르댕이라는 화가가 있는지조차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샤르댕은 18세기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의 혁명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그 시대를 살았던 화가인데 그 작가는 독특하게도 정물화를 그린 작가예요. 그리고 네. 정물화 자체가 뭐 풍경이나 인물화에 비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제일 재미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정물화이기도 한 거죠. 근데 저는 샤르댕의 그림을 보면 저한테는 약간 종교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면에서? 샤르댕이 남자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로 많이 그린 게 뭐냐면은 부엌 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올리브 병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손때가 묻은 이제 냄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그 그림 속에 담아놨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을 담아놓은 솜씨를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비평가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샤르댕은 왜 그 대단한 재능을 이런 쓸데없는 데 쓰느냐고. 쓸데없다. 표현을 했군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그 실력으로 차라리 역사나 풍경 이런 걸 그리면 훨씬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왜 부엌정물 같은 거를 그리느라고 할 정도로 샤르댕은 기법적인 면에서는 인정을 받은 작가예요. 근데 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볼 때는 눈에 안 들어오죠. 미술관에 가서도 샤르댕 그림은 눈에 거의 안 띄어요. 네.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 그 그림을 보면 샤르댕이 거기다 담아놓은 그 정신이 보여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오늘 특별하게 이런 이벤트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저만의 시간이라는 거는 제가 혼자서 뭔가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길을 갈 때 생각한다는가 이런 것들이 오로지 저만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샤르댕의 그림을 보면 뭔가 손때 묻은 그런 물건들 자체가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오히려 같아요. 우리가 네. 어떤 뭐 대단한 화가들의 대단한 작품도 좋지만 정말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인 거잖아요. 네, 그 일상적인 하루하루 것들. 일상에서 네. 내가 뭔가 정말 내가 샤르댕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샤르댕 그림이 처음 보기에는 재미는 없지만 뭔가 정말 가장 일상적인 그래서 예술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샤르댕의 그림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예술 감상법이나 미술관 감상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그림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세상에 안 담긴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시대를 아울러서 모든 작가들이 정말 다양한 주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어떤 그림 속의 생각을 읽어가는 것. 그래서 그 중에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고양이를 찾을 수도 있고 사실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책에서 이제 그 뮤지엄 아웃스라는 영화를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그림을 보는 정말 어떻게 그림을 즐기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고 영화도 같이 이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가가 독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직히. 책을 많이 봐주세요. 라는 거 이제 그거 하나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단지 저희가 어떤 미술 작품이 위대하니까 보세요가 아니라 그 미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작가들이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은 이 현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특히나 코로나로 더더욱 이제 힘든 이 시기에 뭔 팔자 좋게 미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취소되고 야외 활동을 못하고 과연 집에서 뭘 할까 고민스러우실 때 책을 한번 들춰보시면은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그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길을 개척했는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시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한 번쯤은 나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얻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지금까지 예술의 쓸모 강은진 저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저자분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님.